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반영구 화장 기술 중에 가장 배우기 쉬운 기술과 배우기 어렵고 까다로운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화장 과목은 매우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엠버 눈썹 과목과 뭐 화장형 눈썹도 있고 이게 제가 지금 수지침을 들고 나왔는데 수지 기법과 뭐 또 콤비네이션 기법과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있으나 과거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눈썹, 아이라인, 입술 이 기본 과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반영구 화장 과목으로 편입시키려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은 영구적이지 않는 눈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영구적 눈썹을 만들었다고 쳐도 수압 조절에 실패한다거나 색소를 잘못 선택한다거나 하면 반영구 색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고 붉게 남거나 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반영구 화장 기술이 색소만 아무리 잘 골랐다고 하더라도 배워지는 기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반영구 화장 과목 중에 가장 배우기 쉽고 또 가장 배우기 어려운 과목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술은 이미 28년 차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반영구 화장의 기술이 제가 선배자 입장으로서 특정 기술을 편애하거나 폄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경력을 바탕으로 객관성 있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가장 배우기 쉬운 기술은 지금 하고 있는 수지기법입니다. 이 수지기법은 과거에 30년 동안의 신기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지기법은 엄밀히 말하면 도트입니다. 이 도트라는 얘기는 이렇게 점을 찍는다는 얘기 되겠죠. 점을 찍어서 만들어내는 기술이 도트 기법입니다. 모든 반영구 화장 기법이 그렇듯이 기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기계로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지기법 역시 기계적인 방법과 비기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수지기법은 원포인트 리드를 90도로 세우거나 이렇게 90도로 세우거나 찌르는 기법과 조금 높여서 찌르거나 튕겨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점을 만들어내는 기법이므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원시적인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 수지기법은 미국의 인디안의 문신기법이나 저기 잘 아시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이런 이제 종족들이 수백 년 전부터 행해져 오던 기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생활 속의 문신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시적으로 인간의 몸에 적용하던 방법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눈썹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지기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오늘날 이 수지기법을 이용하여 SMP라고 하는 두피 문신기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두피 문신기법도 몸에 하던 기술을 머리 위에 위치만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두피는 이 수지로 안 하고 기계로 하죠. 기계. 자, 두피 피부 조직은 몸과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색소가 더 변색이 심하기 때문에 색소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수지기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닦아내고 또 다시 해야 되고 이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수지기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찌르거나 튕기거나 하는 기법 말고는 더 이상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파지법이 뭐 엠보는 이렇게 파지법이 있는데 수지기법은 그냥 편하게 가벼운 텐션만 주고 이렇게 잡는 형태로만 해서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기술로 1순위로 제가 꼽았습니다. 고무판과 마네킹 기준으로 한 2일 정도만 배우면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정도만 배우시면은 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스타에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눈썹 시술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기 쉬운 기술은 이 수지 기술이 아니고 여러분들 화장형 눈썹이라고 하는 일명 그라데이션 눈썹이라고 하는 옛날에 눈썹 문신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했던 눈썹 문신 기술이 바로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기계를 이것처럼 이렇게 수지 펜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이용해서 시술하는 기법인데 주로 뭐 이런 기계가 되겠죠.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시술하는 방법인데 주로 이제 CRMP 니들이 아닌 일반 니들 중에서 3P 또는 5P 니들을 사용해서 디자인된 이미 이렇게 디자인된 눈썹에 균일하게 색소를 넣는 방법으로 이게 찍는 건 아닙니다. 약간 스윙 동작을 이용해서 넣는 방법으로 다른 이름은 그라데이션 눈썹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라데이션 눈썹 또한 시술 시간이 수지만큼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니들이 침습하는 정도에 따라 기술자의 수준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기술이 바로 이 기계 기법입니다. 이 기술 역시 특별한 파지법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텐션만 주는 파지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무판과 마네킹 기준으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배울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배우기 쉬운 기술이 바로 이 아이라인 기술인데, 아이라인 기술은 특별한 파지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검지와 장지로 이렇게 눈을 뜨고 시술하진 않죠. 눈을 감았을 때는 아이라인이 일자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파지법을 검지와 장지를 이용해서 특별한 어렵지 않은 파지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술 구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기법입니다. 다만 이 아이라인 꼬리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라인 꼬리, 즉 이 부분을 좌우 밸런스 있게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비교적 쉬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라인 꼬리, 즉 아이라인 꼬리는 만들지 않는 시술 방법에서는 아이라인이 제일 배우기 쉬운 1순위이지만 이 꼬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다만 시술의 속도가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대략 8분 이내에 대부분의 시술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의 능력에 따라서 쉽게 느껴지는 분과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3순위로 비교적 배우기 쉬운 기술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술은 고무판과 마네킹 기준으로 3일에서 5일 정도만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배우기 쉬운 기술은 입술 시술인데, 이 기술은 고객의 컨디션과 고객의 입술 모양에 따라서 기술의 만족도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반영구 화장 기술 중에 가장 억지로 색소를 침착시켜야 하는 기술이 바로 입술 기술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는 시술 방법을 사용하여 시술합니다. 강제로 넣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입술의 조직은 피부의 다른 조직과 다릅니다. 표피, 진피, 피하지방의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시술 기법 중에서 입술이 찢기지만 않는다면 어떠한 시술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한 부분이 바로 입술입니다. 찢겨지면 안 되겠죠. 입술 라인과 입술 전체 컬러를 채우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술 라인은 풀 컬러, 전체 컬러는 입술 라인과 풀 컬러는 3라운드, 5라운드, CRN 니드를 사용을 하여 시술하게 됩니다. 풀 컬러, 그러니까 입술 전체 컬러는 플랫 니들과 쉐이딩 니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기법의 단점은 색소 침착이 다른 반영 과정 기법에 비하여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배우기 힘든 기술이 바로 이 정통 엠보 기술입니다. 반영 과정을 배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배우긴 배웠는데 가장 어려운 기술이 바로 엠보 기술입니다. 이 엠보 기술은 앞선 영상에서도 엠보 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슷한 엠보 침으로 시술합니다만은 다른 반영 과정 과목에 비해서 기술자들의 이 수준 차이가 정말 극심하게 나타나는 기술입니다. 이 엠보 기술은 이렇게 보이듯이 선의 흐름이나 배열이나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우리 머리에 하는 SMP 기술이나 아까 보여드린 입술 등과 같은 기술과 함께 한 달, 두 달 정도 경과를 체크해 봤을 때 얼마나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술자들이 엠보 시술을 하고 난 후에 한 달, 두 달 결과를 보면 허무하리만큼 많이 빠져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침법, 그립법, 파지법, 자세나 도포, 그다음에 시술 중에 랜딩 기술 등등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야만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기술 1순위로 꼽습니다. 제가 올해 28년 차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엠보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보 기술을 제대로 배워보기 전에는 무조건
다 예뻐 보이는 엠보 기술일지 몰라도 엠보 기술을 제대로 배워보신 분들은 비로소 다른 사람이 하는 엠보 기술을 보게 되면 드디어 눈이 트이게 되는 것이 바로 엠보 기술입니다. 저 사람은 잘했다, 저 사람은 잘못했다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엠보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마스터하려면 약 30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기술자분들이 엠보선이 예쁘지 않게 잘 안 나오거나 이쁘지 않게 나오는 것을 커버하기 위하여 두 가지 기술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듯이 엠보 기술을 해놓고 이 수지기법을 여기다가 덮어 씌워버리면 이게 콤비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엠보 기술을 잘하는 사람은 콤비네이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엠보 기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나온 선을 커버 좀 하기 위해서 이 수지 기술을 덮어 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피부에는 두 가지 기술이 접목되는 것을 지극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면 빠지는 속도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콤비네이션 기술은 정상적인 기술이 아니고 변칙적인 기술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크게 권장하고 싶지 않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반영구 화장 기술자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반영구 화장 기술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광고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반영구 화장 기술을 막 배워보시려는 분들은 반영구 화장 기술을 대부분의 기술이 시술 직후의 사진만으로 판단하거나 집 근처의 학원을 선택하거나 수강료만으로 판단하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반영구 화장 기술을 잘못 배워서 포기하는 사례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막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발품을 팔아서라도 올바르게 배우려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검색이 되어지는 것들은 진품일 확률이 50%고 진품이 아닐 확률이 50%입니다.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색되어지는 것들이 무조건 다 진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고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광고로 진짜 기술자를 찾아내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발품을 파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